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면접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도 많이 만들어 주셨고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영상들이 많았었어요. 저도 좀 많이 봤었는데 면접을 소개팅 또는 편안하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싸 담당자 채널에 제이콥 선생님의 말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 저는 면접을 취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소개팅이나 어떤 편안한 자리에서 오고 가는 대화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진짜 면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방적인 질문이 많잖아요. 뭔가 편안한 자리라기보다는 나의 취준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고, 면접 자리에서 나는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이미지를 잘 만드셔서 면접에 합격을 하는 게 면접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준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는 취조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면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력서, 자소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면접관들이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질문을 하시죠.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관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우리는 면접관님들을 설득시켜서 면접관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말하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편안할 수 없고 긴장과 내정지와 그리고 말을 더듬는 어버버하는 것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은 정말 충분하게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전략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면접의 당락을 결정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해야겠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점과 면접을 보는 시점이 정말 다르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기억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읽고 내가 적었던 이력서나 자소서를 정말 잘 읽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물어볼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 질문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볼 때 면접관님들과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나 표정,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출이 돼요.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쓰는 게 맞고, 아마 면접관님들도 다 체크를 하시면서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또는 긴장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습관이 나오는지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면접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사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는 일을 잘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는 게 좋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인감이나 또는 조직원들과 친화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기업마다 또는 직무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장점과 제가 말씀해드리는 두 가지를 잘 조화해서 나의 이미지를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으로는 나의 캐릭터 찾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량이 있는지, 나는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냈는지 또는 만들 수 있는지, 나는 남들보다 어떤 일을 잘하는지, 나는 친구들과 교육관계가 좋은지와 같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팔로워형인지 리더형인지 아니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기본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나의 장점이 뭔지, 나의 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를 찾는 과정에서 나의 강점이나 나의 약점을 잘 찾아보셨다면은 솔직하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기소개가 됐든 마무리인 멘트가 됐든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면접관님들에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세요. 증빙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성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프로젝트나 어떤 과제에 참여해서 만들어낸 성과가 있을 거고, 또는 성적표가 있을 거고, 다 다른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신뢰성이 가겠죠.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면접을 보셨다면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초중고 학생들이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대충 다 아는 것처럼 아마 그분들도 면접을 볼 때 다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거짓말을 포장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단점이 있다면은 그러한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 방향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보세요. 제가 항상 말하는 대표적인 단점은, 저는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체계적이지도 않고 막 잡히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의 진도가 잘 나갈 때는 좋지만 안 나갈 때는 한없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다이어리를 쓰면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려고 했고, 일을 할 때 무조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좀 올라갔고 마감 기한까지 어떠한 업무를 맡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예시와 같이 단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말한다면 조금 더 좋은 인상을 남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미 자기소개서에서 밝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보통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의 시간과 면접을 볼 때의 시간은 좀 갭이 있어요. 그간에 나의 성격이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경험이 추가돼서 나의 가치관이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경험을 이용해서 썼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써보셨겠지만 MSG가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조금의 MSG는 다들 첨가하실 텐데 시간 차이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걸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내가 쓴 자기소개서를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G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성검사를 하실 때 그 결과물과 자기소개서 내용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외향적이라고 막 썼는데 인성검사에서는 내향적이 좋다고 체크를 하면 좀 모순이 있잖아요. 똑같은 게 당연하겠지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면접을 볼 때 이거 왜 다르게 했어? 라고 물어봐 주시면은 당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면접이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떨어지니까 인성검사를 하실 때도 자기소개서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파악을 하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질문 만들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꼭 물어봐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면접 후기나 면접에 대한 기출문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상질문을 거의 한 100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만 해도 최소 30개 정도 나오고요. 뭐 그 예로는 성격의 장단점, 취미, 특기, 존경하는 인물, 가족관계, 성장 배경, 학교 생활 또는 교우 관계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인적사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진짜 많고 인성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들이 정말 많으니까 자료를 많이 수집하셔서 예상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협동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이공계 학술제에 참여했던 경험과 국내 학술제에 참여하면서 연구원들과 생활했던 경험에 대해서 자소서를 썼는데요. 성과, 전략, 수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제를 썼는지, 팀원들 간의 갈등은 없었는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람 간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는 일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발생했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었는지와 같이 엄청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은 진짜 전지 하나는 그냥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을 만드시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꼭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잡코리아나 또는 사람인가 같은 플랫폼에 가셔서 SK 계열사나 한국수력원자력에 관련된 자소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되는지 되게 세분화돼서 나와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시면은 아, 이러한 주제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구나, 성장 배경을 쓸 때에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구나 라고 정말 그 항목이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만 해도 기본적으로 꼬리 질문을 5개, 6개 좀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만의 꼬리 질문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꼬리 질문이 다 나왔다면은 그것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경험까지 정리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경험이라든지 또는 이력이 있으면 좋겠죠. 예상 질문이 다 추려졌다면은 자소서 문제에 맞는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꼭 글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를 그대로 만들어서 읽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답변을 할 거야 라는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세요. 예상 질문과 경험을 정리했다면 이제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을 만들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면접을 경험해 보셨다면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만들어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연기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매번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된 대로만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가면은 더 어버버 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방향을 잡고 안 잡고가 면접의 결과에 엄청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테마가 정해져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지 준비를 할 수 있고 키워드만 잘 요약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 방향만 잘 설정해 나간다면 가서 긴장이 되더라도 그런 키워드만 잘 생각해서 말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자소서 항목당 기본 방향을 꼭 설정해 주세요. 예상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좋고, 이러한 면접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거는 정말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 보시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겁니다. 준비할 수 있는 무기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기 연습을 누가 더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선 면접뿐만 아니라 직무 면접에 있어서도 분명히 대답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인성 면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면접 질문 유형으로는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질문 유형이 있고 주관적인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질문 유형은 경험이나 역량을 말하는 거고, 주관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생각, 가치관, 그리고 그 누군가의 장단점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답변을 만드는 나름의 가이드를 좀 드리자면은, 문장의 길이야 뭐 5문장이든 6문장이든 400자에서 500자 사이든 그 면접의 상황에 맞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답변 방향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2갈식 답변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다라는 걸 말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강조를 하고 마무리를 해주면은 답변이 끝나는데, 이 근거에서 조금 더 낭이 많냐 줄이냐의 차이고, 첫 번째와 마지막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직무 역량이 있습니다 와 같이 증빙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증빙할 수 있는 예시나 또는 나의 경험을 말했으면 좋겠죠. 면접에서 좀 말을 많이 할 수 있으면은 경험을 한 2-3개 정도 더 말을 하거나 관련된 자격증이나 그런 걸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어떠한 직무의 완성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직무를 완성하겠습니다 와 같은 말로 끝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같은 경험을 추가해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장단점이 뭔지 그런 일화를 말해주면서 내가 말했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점을 바탕으로 기업과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또는 임무의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와 같이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대부분의 답변을 이렇게 방향을 짰고요. 그 핵심 키워드에 따라서 저만의 대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로는 직무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떠한 직무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전공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는지, 내가 전공에 대해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너무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학교 공부나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런 지식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접이 있을 때 당시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류가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는지, 어떤 연구를 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와 같이 전공에 관련된 것도 모르니까, 어떠한 직무를 한다면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무조건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직무에 따라 질문 방식은 정말 다를 수 있고, 그 질문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런 준비를 할 때는 면접 후기를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운에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 만큼 그러한 질문을 잘 찾을 수 있으니까 진짜 전공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질문에 좀 약간 약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다른 답을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접관님은 전문가니까 제가 알고 있는지, 또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 건지 한 2-3마디만 들어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애매하게 대답을 해서 그 위기를 넘겨서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면접관님 제가 이러한 부분은 공부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여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을 나가는 즉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은 대답을 하시거나, 현재 면접관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그 주제와 유사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분명히 면접관님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아니라고 잘랐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연습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 아는
척이나 애매한 답은 하지 마시고요. 직무 면접에서 보통 제가 만들었던 답변의 방향을 알려드리자면은 주장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말을 하는 거겠죠. A는 뭐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제 주장을 말하고요.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A에 관련된 경험을 했습니다. 또는 전공 공부나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A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A가 뭐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같이 어떤 근거를 경험과 빗대어서 말을 하면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연습하기입니다. 예상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학원에 가셔서 연습을 하셔도 좋고 또는 스터디를 하신다면은 스터디원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습관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세가 어떤지, 내가 허리를 펴고 앉아 있는지 또는 기대고 앉아 있는지 자세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동작을 반복하는지 아닌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습관이 나오게 되거든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말을 할 때 표정이 어떤지까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꼭 동영상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했던 나쁜 습관은 꼭 고치셔야 됩니다.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평소에 매일 웃기 또는 미소 짓기와 같이 얼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해 주세요. 저는 하루에 꼭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거울을 보면서 개구리 뒷다리 또는 치즈와 같은 웃는 연습을 좀 하는데요. 평소에 연습을 안 하다가 면접장에 가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해서 꼭 여러분들만의 좋은 인상을 만들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면접 일정이 나왔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부터는 면접 복장을 착용하고 연습을 해보세요. 평소에는 추리닝을 입으면서 편안한 상태에 있다가 타이트한 옷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긴장을 더 하잖아요. 면접을 보기 전에는 꼭 면접 복장을 입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실제 면접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면접 관련 유튜브를 다 참고하세요. 쉴 때 재밌는 영상이나 노래를 들으면서 시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 관련된 모든 영상을 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영상은 꼭 보세요. 기업마다 공통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있겠지만 각 기업의 색깔에 맞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함정 질문 같은 것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면접에 관련된 영상은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에 관련된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질문 나왔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보통 운동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면접에서 꼭 하면 안 되는 영상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연습을 하실 때 목으로만 계속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하기 연습을 말을 직접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면접 당일 때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대비해서 연습을 하면서 면접 관련 영상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신청했던 인강이나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고요. 제가 직접 촬영했던 제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혼자 분명히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해도 엄청 떨리는데 그런 걸 통해서 내 습관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옥 같은 멘트들이 한 번에 들어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련 영상들을 꼭 5번에서 7번 이상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유튜브는 인사 담당자님 유튜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았고요. 그리고 면접왕 이영님의 영상도 정말 좋았습니다.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하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정제된 어휘를 이용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이 말하는 좋은 말씀 같은 것들이 많이 듣고 많이 속으로 되뇌이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 체화가 되고 세뇌가 됩니다. 저도 실제로 면접을 보다 긴장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말했던 그러한 멘트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와 같은 세뇌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각을 나름 정제된 단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은 면접을 준비할 때 제가 준비했던 방법을 좀 공유를 해봤는데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제가 말씀해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저에게 특화되었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했던 방법이나 또는 답변을 만드는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